매주 일요일 9시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계속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일요일 9시에 진행되는 생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24일 전라남도 강진군 도안면 지성리에 위치한 매봉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독 더웠었죠. 이날 오후 2시 수백 명의 경찰이 땀에 젖은 채 매봉산에 올라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진경찰서와 강진군 인근 지역 경찰서에서 파견을 나온 경찰들로 수색이 시작되기 7일 전인 2018년 6월 17일 오전 12시 50분 강진경찰서에 걸려온 전화로 시작된 수색이었어요. 17살의 이다연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집을 나섰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신고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일주일이 넘도록 이다연 양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강진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됐죠. 경찰은 이다연의 행방을 알 수 있는 흔적과 함께 옷이나 소지품을 최우선으로 찾고 있었는데요. 실종이 길어지고 있으니 확률상 이다연의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단서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래도 경찰은 일말의 생존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수사를 해야 하는 막연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6월 24일 오후 2시 53분 경찰은 며칠간의 수색 끝에 매봉산에서 처음으로 이다연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화장품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됐죠. 바로 일주일 전 사라진 이다연의 시신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시신은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됐고 옷도 모두 벗겨진 상태였어요.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다음날 경찰은 매봉산에서 발견된 부패된 시신이 이다연의 DNA와 일치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다연 양의 시신이 맞았던 거죠. 실종 일주일 만에 시신이 되어 산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며 집을 나선 여고생이 어쩌다가 시신이 되어 나타난 것일까요? 이 사건은 얼마 전 종결된 사건으로 더 이상의 수사는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16일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벌어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 범인,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결과와 끝내 풀리지 못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6일 밤 10시였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한 씨는 누군가와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 씨의 고등학생인 딸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늦는다는 연락 한 통 없이 딸이 들어오지 않자 주변에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딸과 함께 있지 않았고요. 혹시나 싶어 딸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찾던 중 한 씨의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딸과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학교 친구였어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다연은 이날 오후에 한 씨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갔을 것이라는 말이었는데요. 며칠 전 길에서 아빠의 친구라는 남성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남성이 이다연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낮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낮 3시부터 연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는 말을 했어요. 한 씨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줬다는 그 아저씨의 인상착의를 물어봤죠. 한 씨는 이미 아이 친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갔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곧장 차를 몰아 어디론가 이동을 했는데요. 이때 한 씨는 두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왜 남편이나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딸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켰고 왜 딸은 연락을 해오지 않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딸 이다연을 찾기 위해 급히 차를 모던 한 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10분이었습니다. 장소는 길 끝에 단 한 채만 지어져 있는 커다란 단독주택 앞이었어요.
이 집이 바로 남편의 친구인 김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이미 잠에 들어 집안불이 모두 꺼진 상태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딸 걱정에 한 씨가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그러자 김 씨의 아내가 일어나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밖을 살펴봤어요. 김 씨의 아내는 한 씨와 친하지는 않지만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관계에 한 씨가 밤늦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자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려고 했죠. 이때 초인종 소리에 김 씨도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찾아온 사람이 한 씨라는 것을 알고는 아내에게 절대 집안 불을 켜지 말라면서 자신은 급히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김 씨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는 한 씨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 분명히 보이죠. 어떤 일일까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연의 엄마인 한 씨는 자신을 피하는 김 씨를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된 딸과 김 씨의 이상한 행동이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별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된 한 씨는 집으로 향하는 대신 경찰서를 찾아가 딸의 실종과 김 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이번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김 씨의 집을 찾아왔죠. 집 안에는 아내와 가족만 있었고 조금 전 뒷문으로 나갔다는 김 씨는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 영상입니다. 보시죠. 어떤 일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김 씨가 아주 급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전까지 자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한 씨가 찾아온 것을 알고 나서 보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 수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4시간이 지난 새벽 6시 17분 결국 김 씨의 소재가 파악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다연의 실종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주변 철도 공사장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진 이다연 양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추정하던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경찰과 실종자 가족이 큰 혼란에 빠졌죠. 대체 김 씨가 딸에게 소개해주려 했다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이며 실종 당일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김 씨는 왜 사라진 아이 부모를 피해 도망쳤으며 목숨을 끊은 것인지, 그렇다면 이다연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김 씨의 사망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확인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경찰은 6월 16일 이다연이 사라지기 전후 김 씨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수상한 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김 씨에 대한 의혹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사라진 이다연이 김 씨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 친구와 나눴다는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파란색이 이다연이 남긴 대화 내용이고요. 아저씨라는 사람이 바로 김 씨가 되죠. 김 씨는 이다연 아빠의 친구이자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식당을 운영 중이었고 식용견 20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생활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고가의 주택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이다연 아빠의 사이도 좋은 편이었어요. 실종 며칠 전엔 양 가족이 모여 김 씨의 식당에서 식사까지 했으니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다연은 실종 일주일 전 학교 근처에서 아빠 친구인 김 씨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종되기 전날인 6월 15일 저녁 친구와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일인데 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김 씨가 이다연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여러모로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문자 내용 외에도 이다연은 친구와 16일 2시에 아저씨를 만났고 차를 타고 해남으로 이동 중이라는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인 3시쯤부터는 더 이상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이 친구의 마지막 증언이었어요. 이다연이 김씨의 차에 탔다는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다시 김씨의 집으로 가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수상한 김씨의 행적이 추가로 드러나게 됐죠. 이 사진은 이다연이 사라지던 당일 오후 매봉산 근처 도로 CCTV에 촬영된 김씨의 차량 사진입니다. 이곳은 이다연의 집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김씨의 고향이었고 이다연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역이었어요. 다음 사진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이 꺼져 있어서 도로 CCTV로 확인해본 결과 이곳에서 약 2시간 정도를 정차한 후 오후 4시 반쯤 이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집에 도착한 김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세차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이다연의 바지와 가방으로 보이는 옷가지들을 태운 듯한 모습도 포착됐어요. 거기에 같은 날 저녁엔 아내에게 당구장에 간다고 말하고선 인근 저수지에 약 13분가량을 머물렀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적들이죠. 이런 것을 근거로 경찰은 김씨가 이다연 실종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당시 경찰은 실종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이다연이 김씨에 의해 무력화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김씨가 범인이라면 이 시간대가 유력하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주요 참고인이자 유력 용의자가 되는 김씨가 유서도 없이 자살했고 여전히 이다연은 실종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급히 전경 300여 명과 헬기 수색 견을 동원했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를 배치해 이다연의 흔적을 찾는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종 8일 만에 매봉산에서 사망한 이다연의 시신이 발견됐죠. 부패가 심해서 자세한 사망 원인과 시간을 추정할 수는 없었지만 김씨의 수상한 행적들로 봐서는 실종 당일 사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였습니다. 발견된 이다연의 시신은 알몸이었던 데다 더운 여름 날씨로 빠르게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도 확실한 사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1차 부검에서 이다연의 혈액 속에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김씨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다연과 만나기 이틀 전인 6월 14일 김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이 있었죠. 여기에 이상한 점은 또 있는데요. 이다연은 생전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머리카락은 1cm 길이 정도를 남기고 모두 잘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씨의 차엔 전기 이발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이다연의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른 사람도 김씨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구성된 계획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범인이라면 많은 것들이 유추가 돼요. 범행 당일 이다연과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려고 학교 주변을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시점에서 이미 어떠한 행동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속이 정해지자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준비했겠죠. 약국에 가서 졸피뎀을 구입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살해하기 위한 전기 이발기와 흉기들도 준비했을 겁니다. 이다연이 사라지던 날 집에 돌아와 세차를 하고 옷들을 태운 김씨에게선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 집에서 잠에 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김씨의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범행 당일 밤 이다연의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분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의 엄마를 보자 위기를 느낀 김씨는 황급히 집 뒷문으로 도망쳐요. 김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건 이때가 유일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씨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이나 증거들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유령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더 이상의 입증 방법이 사라지게 된 경찰은 잠정적으로나마 김씨가 이 사건의 범인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고 끝내 밝혀내지 못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씨가 제안한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다연이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로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다연이 느꼈던 위험은 상황보다 장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지 않았겠죠. 이 아르바이트의 정체에 대해서도 김씨 차 안에서 발견된 이다연의 DNA가 묻은 흉기가 낫이라는 점을 들어 산에서 하는 일이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다연이 발견된 매봉산 일대는 김씨의 고향이기도 하며 김씨 조상들의 묘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김씨가 범행을 계획했고 이것을 실수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지리적으로 익숙한 고향의 야산이었고 이 장소를 활용해 이다연에게 벌초나 약초를 캐자며 산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변에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은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을 염두에 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선 자신이 운영하는 식용견 농장 일도 이렇게 보이죠. 여고생에게 개농장에서 일을 시킬 경우 달가워하는 부모나 주변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식용견 농장 일이었을 경우 익숙한 장소라 해도 동시에 김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리구역 안에서 범행이 이뤄진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행 장소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김씨가 이다연에게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는 산속에서 할 법한 일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다음으로는 김씨가 어떠한 이유로 살인을 했는가 입니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사람들은 김씨의 범행 동기가 성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몸에는 아무런 골절이나 상처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원한이 있거나 또는 납치 후 금전을 노린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가능한데 이것도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다연의 부모와 김씨는 친분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사이였어요. 두 집안 사이에 원한이 될 만한 일은 전혀 없었고 금전 상황도 피해자의 집안보다 용의자인 김씨가 훨씬 더 여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금전을 노리고 한 범행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한데요. 하지만 사건 2달 전부터 김씨가 자신의 축사와 부동산 일부를 내놓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았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내야 하지만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봐도 이 사건의 범인은 김씨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미 범인으로 단정짓는 시각도 많은 상태고요. 사건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김씨와 관련된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김씨가 4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을 정도로 여성 편력이 심했고 직원들과도 문제가 많았으며 사건 3개월 전에는 김씨의 식당에서 일하던 학생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자 경찰은 이번 사건과 이전에 벌어졌던 다른 사건들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8년 전인 2000년과 2001년에 한 차례씩 2명의 초등학생이 연달아 실종됐었죠. 사라진 두 아이들은 장기 실종 상태로 아직까지 아무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8년 전 벌어진 실종 사건과 이번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죠.
실종 날짜를 보면 김성주 양이 2000년 6월 15일 실종되었고 다음 해에 김하은 양이 2001년 6월 1일에 실종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16일에 이다연 양이 실종됐죠. 세 사건은 모두 다 6월에 발생했어요. 두 초등학생이 실종된 장소는 강진읍 교촌리와 평동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김 씨의 고향이고 자동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장소예요. 이 지점은 이다연의 시신이 발견된 지성마을과 20분 거리로 여기도 비교적 가까운 곳이죠. 이 밖의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에게서는 범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의 목적은 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실종 이후 부모에게 협박이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었고 이다연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성을 목적으로 한 범행의 정황으로 보기 충분하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아낼 수 있는 정황들이죠. 당시 2000년에 벌어진 김성주 실종 사건에선 목격자가 있었어요.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20대에 마른 편이며 보통 체형이었다고 합니다. 이다연 양이 사라진 2018년의 김 씨와 비교해보면 172cm에 68kg으로 보통 키와 마른 체형이 일치하며 18년 전 김 씨는 레미콘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공통점과 의심스러운 정황들로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 씨와 18년 전 두 사건의 관계를 밝혀내려고 했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사망으로 적극적인 수사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죠. 2018년 9월 11일 사건 발생 87일째가 되는 날, 경찰은 이번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이다연 양을 살해한 범인으로 아버지 친구인 김 씨를 지목하고 모든 사건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인 김 씨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김 씨의 자살에 대해 자신의 죄를 뒤늦게 반성하고 사죄의 뜻으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 벌인 일종의 공격 행위이자 고의적이고 이기적인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범인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여러 의혹들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6월 16일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벌어진 여고생 실종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